안녕하세요. 설계박사 2016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카페 주소는 카페네이버닷컴 디자인 1993입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카페 가입하시고 다운받으셔서 체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업데이트가 많이 됐습니다. 업데이트 사항으로는 어, 기존 내역 생성해서 금액 검증하는 거, 그리고 내역 변경에서 합 제노경을 합, 합 노제경을 합 제노경으로 출력 양식을 추가를 했고, 합 노제경을 제노경 합으로 출력 양식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도급 내역서까지는 만들어졌으나 하도급 계약 통보서하고 직접 시공 계획서가 완성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완전체로 일괄 생성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카페에 가셔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내용 양식 그리기는 다 아시죠? 클릭을 하면 양식까지는 다 그려집니다. 양식까지는 다 그려지는데, 양식을 그리고 내역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칠 수도 있지만, 요즘은 기존 내역이 있어요. 기존 내역이 있어서 가져와서 가져와서 설계박사 플랫폼으로 가져온 다음에 모든 변경이든 기성이든 증감이든 하도급이든 수량이든 신규 단가든 이렇게 일괄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 내역 가져오기부터 오늘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내역 간단한 거를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기존 내역 이렇게 가져왔죠. 양식은 지우겠습니다. 기존 내역을 가져온 상태에서 보면 순공사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내역 가져오기 메뉴 창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총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거를 이 설계박사 플랫폼으로 가져와서 내역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 기능에서 내역 양식, 기존 내역 가져오기 클릭을 하면, 전에는 일일이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했죠. 이번에는 좀 개편을 했습니다. 자, 넘버, 그 다음에 바로 공종, 자동으로 들어가죠. 규격, 수량, 단위, 노무비 단가, 재료비 단가, 경비 단가, 수시까지 가져오기. 체크를 꼭 해주세요. 수시까지 가져옵니다. 그리고 상단에 순공사비가 없는 경우는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하면 자동 생성이 되고, 순공사비가 있는 경우는 체크를 안 해주시면 그대로 가져옵니다. 오케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26행을 가져왔습니다. 순위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OK만 눌러도 됩니다. 나중에 순위를 다시 지정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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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러면 자 보십시오. 기존 내역하고 금액이 43801 맞죠? 노무비도 맞고 재료비도 맞고 경비도 맞습니다. 그러면 순공사비까지는 수시까지 다 가져오는 걸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보시게요. 품질 관리비는 퀄리티의 Q고, 안전은 세이프티의 F, PS 단가는 P, 광급자재는 K입니다. 광급자재는 K. 여기에서 조달 수수료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조달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조달 수수료 0.54. 오케이.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것이, 잠시만요.
조달 수수료. 오케이. 그러면 이 집계를 타고 계산이 됩니다. 마이너스 나누기 100까지 됐죠? 예, 플러스니까. 그리고 재계산을 누르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식하고 이 수식하고 다르죠? 여기는 나누기 100을 했습니다. 퍼센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조달 수수료를 정해 놓은 이 행은 자동 계산이 안 되고 기존 이렇게 조달 수수료로 수식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안 바뀌게 수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기존 내역을 설계박사 플랫폼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가져왔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1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역을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존 내역 연습. 이거는 닫아 보겠습니다. 이걸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내역 양식 기존 내역 가져오기 체크 똑같이 요거 본명 규격 수량 단위 너무비 재료비 경비 기존 내역 수식 가져오기 그리고 이거는 토목공사니까 그 순공사비로 보면 됩니다.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지금 순위는 순공사 A만 이렇게 들어갔지 나머지는 안 들어갔죠. 그러면 A 밑에 A 자식이 1번 요겁니다. 1 이하 순위 그 자식 2번 그 이하 2번의 자식 3번 그러면 이것도 3번이겠죠. 3번 요것도 3번 이것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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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2번 3번 3번 이거는 2번 1번이겠죠. 1번 요거는 2번 이 순위를 잘 매겨야 그 수식이 자동으로 들어가집니다. 이거는 2번 그 자식은 3번 요것도 그 자식 3번 3번 요거는 뭐겠죠? 2번 자, 이 품질 관리비 이거는 순공사 계열이 아니죠. 그 원가 계산서 밑으로 타니까 그러면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순공사비 계열은 끝났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여기에 이제 원가 계열이 있죠. 원가 계열 Q 맞죠? 퀄리티의 Q, 안정화 레시피, 세이프티의 F, 광급자재는 K.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한번 봐볼까요? 안 맞죠? 안 맞을 경우는 여기에 보면 내역 검증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부대공에서 지금 에러가 났다라고 나옵니다. 기타 광급자재 이런 데서 에러가 났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게요. 181행 이 부대공에서 지금 에러가 났습니다. 순위를 한번 봐볼까요? 2번 맞죠? 1의 자식 2 2의 자식 3번 3번 2번 여기에 K가 있네요. 이건 K 광급자재 관리비용 이 부대공에 해당하니까 이거를 지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Q, F 시공 상세도는 P, PS 단가로 분류를 해보게요. 해놓은 다음에 내역 계산을 OK 누르고 다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OK. 그러면 오류가 안 났습니다. 안 났다라는 얘기는 기존 내역과 가져온 내역과 금액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기존 내역 가져오기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지만 기존 내역 가져오기는 이렇게 해서 이 순위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순위 결정을 지금
그 뭐랄까 카페에 가시면 순위 방법이 있거든요. 순위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는 그 자식 1이죠. 1. 1순위만 집계를 합니다. 1순위는 2순위만 집계를 하고 2순위는 그의 자식 3순위, 3순위는 4순위, 4순위는 5순위, 5순위는 6순위 그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면 A는 이 대공종 집계만 이렇게 순공사 A 대공종 집계만 이렇게 집계를 하겠죠. 그러면 1순위 이 토공은 그 2순위의 이것만 집계를 하겠죠. 2순위는 3순위 요거 그 다음에 3순위는 4순위 요거 이렇게 집계를 합니다. F, PS 단가, Q, 성면 조사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 정의로 해서 6칸을 놔뒀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K는 광급자재. 이 순위를 잘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내역 계산할 때 에러가 날 부분이 있으면 이걸로 수정을 해 주시면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기존 내역 가져오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검증까지 다 끝났죠. 그러면 이거를 닫고 아까 테스트 1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1 이제 순공사비까지는 다 됐죠. 이제 원가 계산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가 요율에 간접 노미부터 이윤까지 넣어주시고 우리 계약했을 때 당시의 율을 넣어주면 됩니다. 000 04 넣고 PS 안전 품질 이 기초금액이 뭐 350만 원이면 350만 원 넣어주면 되고 저장 사용자는 있을 때 넣어주시고 없으면 놔두시고 물가 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장 닫기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역 계산이 들어갑니다. 내역 계산은 내역과 원가 총괄표 공종별 집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종종 공종별 집계를 들어가는 현장도 있을 텐데 해서는 안 넣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역과 원가 계산서와 총괄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원가 계산서는 어디 직접 재료비가 어디에서 물고 왔죠? 공사 순공사 비계에 직접 재료비에서 물고 왔습니다. 노무비는 노무비, 경비는 산출 경비는 경비에서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이 되고 안전관리비 들어갔죠. 품질관리비. 그 다음에 PS 단가 들어갔죠. 그리고 광급자재 K 자동으로 이렇게 물고 들어옵니다. 이거를 인식을 해서 보시면 F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물고 옵니다. 그러면 내역 계산까지 다 끝났습니다. 내역 계산까지. 그러면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죠. 변경을 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계약 내역서 당초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변경 내역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개를 복사를 같이 해야 돼요. 하나씩 하면 이 수식이 깨집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수식이. 그렇기 때문에 복사를 한 번에 세 개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역 복사 클릭 오케이 하면 이거는 이제 변경 내역이 되는 거죠. 변경 내역이 되니까 이걸로 해서 이제 당초 변경 2칸 등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변경 내역에서 여기에 이제 신규 단가가 하나 들어간다고 치게요. 신규 단가 물로 파이프 요거는 50mm인데 100mm 100mm가 신규 단가 들어가죠. 그리고 수량이 10m에 노무비는 4,500원 재료비는 200원 이라고 치겠습니다. 노란
색으로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이거는 신규 단가입니다. 그런데 집계가 안 됐죠? 그러면 내역 계산 2번, 지금 2번 변경 내역입니다. 계산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탑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이 내역의 45행이죠. 그러면 당초 내역이 44행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맞춰줘야 당초 변경 작업을 할 때 칸수가 맞아집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면 하나만 있을 경우는 하나씩만 입력을 해서 복사를 하면 되는데 많은 경우는 일일이 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역 매칭이 있습니다. 내역 매칭. 어떤 거를 매칭을 해야 되냐? 전체분 변경 내역을 클릭을 해주고 뭐 기시행 당초 이거는 없지 않습니까? 기시행한 거는. 그리고 기시행 및 당초 내역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차수분 내역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OK 누르면 자동으로 요게 들어가지죠. 당초 내역에는 아이템과 단위만 들어가고 단가가 없죠. 행수 45행 맞죠? 이것도 45행. 이게 이제 각 공종별로 몇 개씩 들어가면 뭐 헷갈리기도 하고 뭐 넣기도 시간이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역 자동 매칭을 만들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났습니다. 이제 변경 내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수량을 바꿔줘야 변경 내역인지 어떤지 모르겠죠. 한번 넣겠습니다. 22, 뭐 65, 50, 이거는 150, 100, 4장, 19, 15, 15, 50 이렇게 우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내역을 만듭니다. 그러면 변경 내역을 클릭하고 작업 종류 2행부터 10행까지 됩니다. 2행 당초 내역, 변경 내역, 구분선 당초가 빨간 거냐, 당초가 검정 거냐 는 구분선이 있냐 없냐 없다.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당초 변경 내역이 완성이 됩니다. 당초 변경. 그러면 여기서 증감 조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증감 조서 보시면 방금 만들어진 내역 2칸 자리 OK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4대 보험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당초 계약 금액은 고정비예요. 고정비. 우리 이 원가 계산서가 여기에서는 계산으로 됐지만 건강연금, 노인, 퇴직, 뭐 산안비 같은 경우 고정비잖아요. 그 설계 금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원가 변경을 하면 이 율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 변경을 해줍니다. 당초 원가 변경 원가 OK 하면 산안비가 건강 우리가 이제 노무비 증가율에 따라서 금액을 해줍니다. 당초 노무비 변경 노무비 그래서 마이너스 5.18% 그래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연금도 마찬가지 노인, 퇴직, 산안비까지. 그러면 원가계산서 당초와 변경 원가계산서가 만들어졌으니까 2칸짜리 원가계산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가 변경, 당초 변경, 선 없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편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내역 그 변경 내역 보시면 양식이 총액, 노무비, 재료비, 경비. 그런데 나는 총액, 재료비, 노무비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작업은 노재경으로 하고 출력 양식만 나는 클릭을 하시면 제노경으로 할란다. 그러면 OK 해서 만들면 총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값으로 들어갔습니다. 출력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왕왕 건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로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두 칸짜리 내역에서 출력 양식 변경, 제노경 합,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뭐 총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만들었으면 이제 바꿀 일도 없지만 모든 현장을 이게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력 양식으로 해서 출력만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증감 조서까지 됐죠. 증감. 여기에서 이제 주요 변경 사항을 한글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요성 변경 사항을. 그러면 O열에 O 알파벳 O로 주요 변경 사항만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한글로 자동으로 들어가십니다. 한글 전송. 이 양식이 만들어졌죠. 이 양식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보내기.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인. 그러면 한글로 들어왔습니다. 한글은 너무 폐쇄적이라 아무리 만들어도 이 폰까지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열 너비만 이렇게 수정해 주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일이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가고 좀 피곤하죠. 이렇게 해서 한글로 갖다 쓰시면 편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글 전송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연차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연차별은 이제 다 지울게요. 자,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역 1, 2, 3, 뭐 전체분, 당초, 전체분 변경, 기시행, 차수분 당초, 차수분 변경 이렇게 일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연차별 변경이 있어요. 당초, 전체분 변경, 기시행이 있습니다. 3번 기시행, 차수분 변경 있어요. 3차분입니다. 4, 5, 또 차수분이 또 있습니다. 4차분, 6, 7, 오케이. 내역서입니다. 빨간 건가, 검정 건가, 오케이. 자, 그냥 원클릭으로 다 만들어졌죠. 이것도 공무라 하면, 소위 말해서 공무라 하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갑니다. 근데 원클릭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편하시죠? 이렇게 해서 연차별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토부 양식은 좀 다르죠? 노재경이 없습니다. 노재경이. 작업은 이렇게 하되 이제 양식만, 국토부 양식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국토부 변환, 최초, 오케이 누르면 최초 금차분, 전체분, 금차분. 이게 차수는 3차, 오케이.
그러면 국토부 내역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전체분 3차, 수량, 금액, 단가 모든 것이 연결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최초는 끝났고 변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변경. 이게 당초라고 보고 변경. 금차분 당초 변경. 4차분 오케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지죠? 당초 변경으로. 그리고 이제 증감 조서 클릭. 당초 변경 기시행 당초 변경 3차분 오케이. 전체분 금차분 기시행 장래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연부액 전체분 기시행 차수분 6차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부 양식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우고 이제 기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성 자 계약 내역서를 가지고 기성 서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0004 최초 이게 1차분 1회면 이렇게 3차분 2회면 이렇게 내역 오케이 저장하고 오케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3차분 3회 기성 내역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기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으로 이제 기성이 끝났고 다음 기성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가 기성으로 누르면 3차분 4회 자동으로 4회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4회 기성 만들 기본 양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4회 기성 나 이걸 볼란다 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3차분 4회 기성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이 또 무한 반복입니다. 추가분 5회 자동으로 넘어가죠.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5회, 6회, 7회, 8회, 9회 계속 들어갑니다. 아까 조달 수수료는 봤죠? 조달 수수료는 봤습니다. 이것으로 설계박사 2016 내역 양식부터 조달 수수료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계박사의 수량 칸난으로 수식 넣기 그리고 하도급 통보 서류 그리고 신규 단가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계박사 2026 내역 양식 기존 내역 가져오기부터 기성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카톡으로 문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카페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카페 카카오톡 아이디는 HSJ4522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010-3614-4522 여기로 연락을 해 주시면 언제든지 설명을 해 드리고 원격 지원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설계박사 2026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꼭 댓글에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카카오 설계박사 2026 발전하는데 무한한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